내가 척 들어가니까 나를 이렇게 지간이다 데리다 놓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자꾸 먹기 싫은 물을 자꾸 권하면서 그럼 한짝에서는 전화질을 계속 하고 그런데 너무 속이 타고 너무 답답해서 막 진정 못해서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가는 길에 예. 맞다리가 집 앞에서 맞바다 지금 척 나오는 길에 내가 턱 맞다 들었다. 어머나, 무슨 이상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서부터 그 둘이 막 울었지요. 그 여러분 신이상 가족이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 요즘은 이렇게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려서 탈북을 하다가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 오늘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탈북 과정 중에서 두 딸과 헤어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그 두 딸을 찾아서 한국까지 오신 우리 어머니 최명순 씨와 딸 윤은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명의 딸을 둔 엄마 최명순입니다. 북한에서 너무 먹기 살기 위해서 딸 둘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왔댔어요. 중국에 넘어와서 돈을 번다는 소리 듣고 넘어왔다가 이렇게 인신매매에 걸려서 걸려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내가 이 딸들을 첫째, 셋째를 찾은 그 시련이 그 고비를 넘긴 걸 이만갑에 나와서 다 가슴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팔렸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기적처럼 찾아온 그 얘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기 오늘 두 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 힘든 일 겪고 오셨을 텐데 이만감 나오신 기분은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누군지 아세요?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전.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두 모녀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고 또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양강도 호프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호프라는 게 맥주 원료입니다. 네, 체코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호프 농장에 와서 호프 공장을 2개를 지어놓고 갔댔어요. 네, 그랬는데 호프 꽃을 따는데 북한에는 9월 8일에 양강도면 애늘 없이 된 소리를 칩니다. 그 9월 8일 전에까지 호프 꽃을 따야 하겠기에 전 양강도 학생들을 무조건 가족 4명이고 밥 먹는 사람은 몽땅 호프꽃을 따라. 그 학생들이 호프꽃을 따니까 키로를 더 늘크겠다고 돌도 집어넣고 무슨 막 별거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들을 키로를 늘크느라고. 예, 그래.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 한민청원들이 이제 이 11월 달에 몽땅 호프 공장에 올라가서 손으로 다 선별해요. 돌이고 멀고 다 선별해 내놓고 그다음 그 꽃을 선별한 걸 가지고 건조장에다 말려와서 동그랗게 포장해가지고 상표, 조선 호프 탁 붙여가지고 50kg 포장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련, 유고, 불가리아, 뭐 체스고, 독일, 로마니아 쭉 올리 팔아댔는데 그걸 팔게다 많으면 사탕가루도 오고 사탕도 오고 기름도 오고 빨래비누도 오고 그래 호프 농장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때. 그런데 소련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동그라파가 망하면서 이제 조선이 결국 망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호프 농장에서 일하다가 야 배급도 안 주지 김성이 죽고 김정일이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또 그제 연달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더 쫄바닥 망했어요. 그다음에 원망했지요. 야 저기 사람이야. 어쩜 하필이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못 살게 만드니 배급도 안 주지. 야 아무래도 한번 죽지 반역자라면 어쩌고. 야 중국으로 가자. 도망쳐 나왔댔어요. 살기 좋은 데로. 그래서 후창군 고읍이란 데로 갔댔어요. 그래 후창군 고읍이 그 가마독이란 데 산꼭대기에서 살았댔어요. 아이고. 네, 아니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나무.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집을 뚱마고 줬죠. 뚱마고. 바람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이고 하면? 위험한 것보다 비 오면 거저 흥분의 집 같아요. 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 그거다가 방망이 또 패고 틀어 맞고 이러고 살았지요. 그러면 그것도 편안하게 살한 줄 알아요. 안전원들이 올라와서 마구 불이 질거서. 왜요? 자기 구두지를 가라고 불을 다 질고 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지. 나쁜 놈들 왜?
그러니까 사실 고난행군이 되면서 많은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산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북한 국가가 주민들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산에서 잘못했을 때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원들이 와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사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에다 불 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현실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명순 씨는 너무 힘든데 거기다 불까지 지르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얘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 그렇지. 배짱이 생깁니다. 너들 암만 그래라. 내 산다. 기어이 산다. 그렇게 하고서리 앉아 이렇게 쉬는데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엄마는 왜 이 좋은 딸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저 중국이 눈앞에 있는데 딸들을 중국이 보내서라도 돈이라도 넘겨보내서 방조받기 살지 왜 이렇게 삽니까? 예. 내가 그때 머리가 텄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리 야 어떡하게 너네 내가 같이 있는 너 둘이라도 먼저 살아야지.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중국으로 넘겨보내고 돈을 벌어서 우리 한 1년 눈을 지금 갖고 서울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자. 예.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를 5월 달에 이 맏딸을 데리고 중국 넘어가죠. 넘어오니까 셋째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 부럽고 셋째가 어디 갔는가 하니까 셋째를 좋은 데 보내줬다. 뭐야? 좋은 데 보내줬다니 어디를 보내줬는가 하니까 좋은 남자 니다 보내줬다는 게 그다음에 나는 어떡하면 좋니? 그래 어떡하자는 게 우리를 어떡하자 그러니까 하니까 그놈아 여기 들어왔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도 남자를 얻어서 사는 게 좋지. 어이없다. 북한에 나가면 배고픈데. 셋째가 먼저 팔려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둘이 들어왔는데 이 브로커가 이 맏딸을 데리고 저기 내가 같이 어디 좀 같이 나가자고. 그래 나는 데리고 어디 상점이나 구경시키는가 했더니 데리고 남자 몰라 지금 데리고 댕긴 길이 됐다는 게란 말이에요. 둘째 나를 훌 빼서리 나를 어디 가자고 궁금한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 하니까 나는 또 좋은 데를 가는 가고서 따라 나섰는데 저 밤에 그서 끝이 없이 차를 몰고 가더니만 싼동에 어디다가 더 부려놨단 말이야. 여기 어딘가 하니까 뭐 싼동이나 하는데 내 중국말 알아들어야. 그래 딸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다 나에 나도 그저 다 팔리고 산지사바 얻어졌어요. 그래 그 후에 부럽고 보고 전화번호를 좀 대달라. 우리 서울에도 좀 만나자 하니까 끝내 대 안 줘요. 야, 그다음에 이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거 셋째가 너무 불쌍해.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대 안 주니까. 야, 그다음에 가슴 두드리고 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 막 찾아내 주기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너무 부럽고 내가 말하니까 30리 안팎이 있다 그래요. 30리 아파. 30리 안팎이 어느 쪽으로 30리 안팎인지 내가 알고 찾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어역에서 도망쳐서 내 초선으로 나가겠다 이 결심하고 밤에 도망칠까 봐 이렇게 안으로 열쇠를 채워놔요. 그래 열쇠를 감춰놓고 있어요. 못 도망가게 밖에서 잠궈버리고. 네.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서리 지붕 꼭대기로 올라서서 내리서는 떨어지자 사실은 뛰내리자 했는데 바로 헛디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아픈지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방을 그 집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먼 산이 시까만 밤이 보니까 산이 보여서 거기를 정신없이 다리 부수고 잠깐 올라가서 그저 들이 엎어서 쓰러졌는데 하늘을 올리다 보니까 북두 칠서에 올리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굶으면서 한치서 자다가 그다음에 내가 일어나 인적기 두문들을 쑥 빠져 산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리 다리를 부수고서리 이러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밥하는 음식하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나서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죠. 벌벌 기어서 올라가서 중국말 하나도 모르면서 손을 흉내내면서 소리 조선이라는 거 좌색 이렇게 말해. 좌색 씹어 이렇게 자는 게 여기 이렇게 없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산을 넘어가 보라고. 야, 그다음에 거기서 희망 가지고 경사지 어떻게 급한지 이 짐승처럼 내발거리면서 거기로 산으로 바로 올라가죠. 내가 뒤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산 꼭대기. 가르쳐주려고. 네.
그래 턱 내리다 보니까 아니 갈서나 이 말들이 이렇게 골짝몰짝마다 있어요. 그래 내려가서 또 이제처럼 서서히 씹어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사는 게 없는가 이렇게 하니까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척 들어가니까 나를 이렇게 지간이다 데리다 놓고 들어가라고 하고서 앉혀놓고 자꾸 먹기 싫은 물을 자꾸 권하면서 그럼 한짝에서는 전화질을 계속 하고 또 한짝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사람 몰라 척 들어오고 아 그런데 너무 속이 타고 너무 답답해서 막 진정 못해서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가는 길에 예. 맞다리가 집 앞에서 맞바다 지금 척 나오는 길에 내가 턱 맞다 들었다. 어머나, 무슨 세상에.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것도 둘이 막 울었지요. 막 울다가 그러다 보니 네 어느 집이야 하니까 이 집이랑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고서니 빨리 어머니 들어가자고 그래 들어가서 집안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애기를 낳은 지 2달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남편이 그래도 하도 좋으니까 나를 그래도 받아들여서 저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엄마랑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1년 5개월이 5개월 만에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된 애가 있었고 예. 근데 그나마 남편은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판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얼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중국 돈으로 내가 16,000원에 팔렸어요. 15,000원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300만 원에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 땅 바로 예, 위에서 사실 그 넓은 중국 땅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만났다는 게 사실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하 씨 어머니 봤을 때 느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많이 놀랐죠? 그때 그 기분은 막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저를 기적같이 찾아왔으니까 막 너무 막 야, 첫째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찾으셨잖아요. 그럼 셋째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셋째 딸은 그것도 너무 내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너무 가슴이 굵으니까 맏딸이 어머니 그럼 이 아이를 좀 봐. 봐달라고 제가 찾으러 나섰거든요. 왜 엄마가 하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엄마가 뭐 다리도 변변치 못하지 하니까 제가 그럼 애를 집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내가 찾으러 다니겠다고. 그리고 블로크가 하는 말이 그 주변에만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가서 요 근방에서 사는데 지금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그 근방을 알았으니까 제가 장마당 같은 데는 흔히 나오겠지. 공공장소 같은데 그런 데는 흔히 뭐 장볼라도 나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가가지고 그 정문에서 또 어떤 때는 지키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 없나 사람 오는 것마다 또 뭔 지키기도 일이야, 하고 이게. 그랬어요. 계속 호탕 치다가 한 4번째 만에 4번째인가 5번째 만에 이제 한 몇 번 만에 아무튼 동생을 만났죠. 어이구 그 장마당에 자전거를 끌은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하고 아 처음에 그냥 지나다가 나도 오토바이 타고 지났어요. 걔도 나를 보고 아 언니 어떻게 돼 여기 있어 하면 서로 만나서 막 그때 또 안고 울며 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 뭐 23살이나 23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어땠어? 또 기가 막혔겠네 또 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동생을 찾았다고 연락했어요. 연락이 턱 오니까 엄마나 뭐란지 울으면 안 하고 어기 떡 맥히고 엄마야 뭐라고 어머니 내 이제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이게 마달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어떻게 와서 넘어와서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그거 막 물어보면 아까 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까지 이어가고
이젠 자자. 그만해, 니리 또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게 만나서 서서 울고서 그날 저녁에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 중국이 사실 너무너무 큰 나라인데 중국에서 세 분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현숙 씨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00% 우리가 본다면은 100%에서 1%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늘이 준 선물이고 하늘이 낸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브로커들이 저렇게 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분한 일입니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에 그리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브로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혼자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중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나오는 여성분 같은 경우가 이런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돈을 안 벌래.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갈 때 먼저 돈을 좀 줘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지금 아빠 엄마가 배고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그럼 일을 어디서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 다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들을 시골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집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아놓고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보러 와요.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때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냐 흥정을 해요. 이 여자는 얼마다. 그러면은 그때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팔릴 때가 있고 또 안 팔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남편분 정말 잘 만났어요.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여자를 사갖고 나가지고 이 여자랑 이렇게 뭐 살다가 더 젊은 여자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을 주고 산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팔고 나가지고 그 돈에 돈을 얹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 여성하고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일명 저희가 흑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없어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이 힘들다 그러면은 뭐 NGO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게 불편하시죠. 이렇게 듣다 보면 불편하지만 사실은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만가 보면서 그게 사실이냐,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는데 최영수 씨 지금 본인이 겪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하늘 도와서 기적처럼 다 많은데 혹시 만나고 나서 그럼 그때는 같이 한국에 오게 된 건가요? 원래 한국에 오게 된 거는 딸 집에 있으니까 가연이 오시라 봐서 미안하고 그것도 남편도 무슨 제 나라 조선 사람이면 또 몰라라. 이국 사람이니까 오시라고 미안하고 딸인데다가 이렇게 부담도 주고 하니까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 자체가 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자리 못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딸하고 이야기했지요. 야, 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봐라. 호구도 없는 게 둘이 한 집에서 살면은 경찰이 온다, 그렇지. 공안에서 온다 하면은 또 임반자에 또 이 남편들이 전화 또 와요. 그렇지. 빨리 피하라. 어떻게 이렇게 항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맘 먹고 그러지 말고 너도 미안해 하지 말고 나도 미안해 하지 말자. 내가 먼저 한국으로 갈게. 응? 한국으로 가서 좀 내가 전화를 할게. 응? 그러니까 어머니 한국 가면 한국이라 아이하고 남조선이라고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머니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어머니까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라 그러더라고요. 뭐 말을 들으면 뭐 되게 위험하고 막 잡혀서 북송되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다는데 뭐 어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북에서 뭐 남조선 잘 산대더라 이런 얘기도 못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무슨 사람도 뭐 어찌고 사람도 뭐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막 진짜 그래요? 네, 막 무서운 얘기들도 듣고 네. 뽑는다고? 네. 아무튼 뭐 이 방송을 혹시라도 뭐 북에서 보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본 적도 예. 없죠. 오히려 북한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무튼 성공을 했어요. 그래 이렇다 죽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니? 나는 어디가 쉽사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 가겠다. 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마음 먹고 정식으로 한국행을 떠났어요. 몇 년도에? 2016년도에
진짜 얼마 안 된 얘기네요. 예, 10년도 9월 7일에 정착도 한국. 그래서 전화를 하셨겠네요. 딸한테. 예, 그래서 내가 그다음 한국에 오니까 나는 내가 보는 데는 세상에 이런 나라 이 어디 있니? 이게 남조선이 옳게 논리. 거지들. 도무지 믿어도 안 지고니야. 야, 우리 두 건데는 이 남조선이 못 살고 비니부, 부익부, 무슨 실업자, 일자리, 뭐 거지, 했는데 판자촌 이랬는데. 야, 이때까지 네, 속혀 살아왔구나. 아. 속혀 살아왔구나. 야, 치 떨리는구나. 저 개들은 어떻게 죽이겠나. 그냥 그랬어요. 막.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괜찮았어요? 야, 음식은 들커머리 해서 입에 아이 맞아. 물커머리. 예, 달아요? 알아서 다 달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딸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막상 오고 나니까. 예, 있는 아이들에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저리 전화를 했어요. 야, 아무개야, 나는 오니까 한국이 좋구나. 세상에 이런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없다. 지구상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속해야 살아왔다. 치 떨린다. 김일성, 김정일이, 정은이 어떻게 원수를 하겠냐. 그러니까 아구 먹고 한국에 와 사는 게 우리는 이익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신념에 가르친 대로 해라. 나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맏딸이 어머니 그럼 집어 좀 동영상을 해 보내달라 그래서 집을 확인하려고. 그래. 보지 않으면 안 믿지. 어제는 눈으로 봐야 아무 되니까. 말도 못 믿어. 고문당해서 강제로 전화하는 혹시나 줄 알고. 국정원에 잡아놓고 그래서. 유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내 거짓말을 하는가 했겠지요. 내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게야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 핸드폰이랑 전화랑 거 처음 재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히트 번지지겠더라고. 이런 거 처음 재봤으니까. 그래 동영상 눌러가지고 내 집을 쫙 화장실까지 다 비치어요. 그러니까 좋구나. 좋구나. 아이고. 아니 그렇게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도 안 봤었어요. 옛날에. 삶에서 사셨다.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웬일이야. 이런 사람 처음 봤대. 그러니까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아 그게 더 웃겨. 아, 북한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못 봤다는 거 못 믿겠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증언을 주신 이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